어, 소개 영상 찍고 바로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야겠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인간으로서? 대한민국도 아니고 세계 정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사실 학문적으로 따지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불교적으로 분석해보면,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인간의 뭐랄까 인간 본성이 어떠하기 때문에 인간은 뭐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니까. 불교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인간은 선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유교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죠. 도덕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자식을 챙겨야 되고, 그게 뭐 부모의 기본적인 도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사실 현대인하고 그렇게 딱 맞는 그런 정답은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수동적인 방향으로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있죠. 그게 개인주의잖아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참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 같은 걸 좋아했었거든요. 한국 사회의 그 특유의 그 집단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개인주의가 이제 많이 퍼진 지금에 와서야 약간의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너무 그냥 힘들기만 했었어요. 뭐 저희 학창시절 때 선생님들은 거의 그런 거잖아요. 단체로 뭘 해야 되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애를 받으셨었으니까. 저도 근데 동의는 해요.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죠.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할 때, 그래 뭐 길가에서 누가 다쳤거나 할 때 뭐 경찰에 전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마치 회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국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걸 지켜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제가 그 각박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옛날이 나았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런 것도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건 당연한 수순이니까. 이면이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적인 그런 폭력에서 벗어났지만 그 결과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헌법 같은 느낌하고 살짝 비슷해요. 어떤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자. 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디에 전화를 하고서 거기서 끝이야. 그것까지만 하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양쪽의 장점을 최대한 융합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최근에야 이제 안 건데 제가 굉장히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람을 미워하고. 근데 그 MBTI인가? 이게 뭐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성격 유형 검사 뭐 이런 거죠. 네. 거기에서 그거에 나온 결과가 전부를 알려주진 않지만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인프제? INFJ? 그러니까 I는 이제 내면을 뜻하는 거고 N은 그 이상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F는 이제 사람의 감성을 좀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느냐 이거고, 이거에서 이제 F는 이제 사람의 감성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나오고, J는 딱딱이 맞아떨어지는 정리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느냐 해서 이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이성주의, 그러니까 보수분들 같은 스타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경쟁주의 이런 쪽하고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연민이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어 뭐 슬픈 영화를 본다고 굉장히 어떨 때는 이제 그것까지는 칼같이 이렇게 사람에 대하는데, 되게 웃기게도 슬픈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그냥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진짜 별것도 아닌데 질질 짜고, 그렇게 감수성이 엄청나게 진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칼같은 성격인 거예요. 막 일 같은 거 처리할 때도 그냥 오늘 당장 바로 끝내야 돼. 미리 처리해 놓고서 나중에 놀고 그게 더 편하지, 뭐 질질 끌고 이러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뭔가 계획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걸 좀 더 선호해. 갑자기 무슨 막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면을 중시하고 거기에 이상주의자면서 인간의 감성을 정말 추구하고 중시하는데, 동시에 굉장히 계산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그러니까 이성적이어서 계산적인 게 아니라 결정을 할 때 계획적인 걸 좋아한다 보니까 이제 이성적인 것처럼 나타난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그것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어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이상 같은 거를 막 생각하고 막 완전 무결한 막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괴리감 이런 걸 느끼고 있었어요. 뭐냐면 거의 약간 중2병 레벨인 거야. 나는 막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런 철학자들 얘기, 뭐 불교, 뭐 종교학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에 굉장히 막 심취해 있는데, 동시에 이게 이런 거 말해서 뭐 했으나 다른 사람도 이거 들을 줄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같은 거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 혹은 나이 차가 많은 분, 뭐 한 50대 그런 분들도 어쩌다 한 번씩 간혹 있잖아요. 한두 분씩.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대화가 통하는데, 또래 뭐 그리고
또래하고는 제일 힘들고, 형들하고는 그냥 제가 약간 이렇게 활달한 정도로 해서 좀 유치한 것처럼 보여주고, 아예 어린애들하고는 그냥 동네 바보형처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가식을 떠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가식 비슷한 게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 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러면 거의 채널 소개 마크 2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저도 뭐 기초생활 수급자에 뭐 자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도자기 만들고 왔어. 근데 진짜, 그리고 이거 턱도 수술해야 돼요. 너무 삐뚤어져가지고. 이게 못생긴 건 상관없는데 이게 어르신들 관절염처럼 이게 아파요. 날 안 좋고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가 막 항상 우시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인프제 뭐 MBTI가 뭐 모든 걸 이제 나타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어느 정도는 나타내준 적절히 저를 표현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진짜 거대한 이상 같은 거, 내면에서 이제 이상을 이렇게 축적시켜서 정리해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 그런 활동을 저도 모르게 계속 내 쪽에서 계속 돌고 돌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할 데는 없고, 그리고 뭐 사회의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좀 짜증나는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답답하다는 거는 건데, 뭐 어떤 정치 세력만 없어지면 뭐 세상이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답답함과 그런 양가적인 감정,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이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스스로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걸 좀 그냥 썰식으로 풀면서 뭐 보는 분들이 있고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러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를 냈어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제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건 상관없는데, 무시를 뭐랄까, 이 병신 새끼 이런 것도 살짝 두렵긴 해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저를 뭐 때려 죽이는 건 아니니까, 못생긴 놈이라고 욕하거나 뭐 이런 거 보니까, 못생긴 놈이라고 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제가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니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채널에 뼈대를 세우는 날인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뭐 어제 뭐 그저께 했지만, 이제 세상은 소통의 시대죠. BTS만 봐도 BTS가 예전 아이돌들이랑 가장 다른 점이 결국 소통이잖아요.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가까움, 그러면서도 이제 열정, 그리고 자신들의 에너지, 그리고 좋은 뭔가 세상에 좋은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이 BTS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원동력이죠. 근데 저는 뭐 그런 방향성은 아니고, 제 나름의 방향성으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약간 일조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기에 더해서 겸사겸사 돈도 벌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이 정도가 소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굉장히 혐오 같은 게 기본인 세상이 돼가고 있죠. 소통의 시대가 맞는데 동시에 단절의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괴롭혀야지만이 내가 존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스트레스 같은 게 내 몸에 쌓여있는 게 내 마음에 쌓여있고 정신에 쌓여있는 게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하드코어한 13비처럼 하고 있지만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욕설을 하긴 해요. 물론 부모 욕은 아니고 상대가 먼저 뭔가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냐 정도의 채팅을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욕이 날라온다든지 그런 상황 정도에서는 욕을 저도 해요. 물론 부모 욕은 안 하고 그냥 개새끼 소새끼 뭐 시읍 비읍 새끼 뭐 이런 거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욕을 뭐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왜 이렇게 됐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제일 걸맞는 매체가 현재 보면 유튜브인 것 같고요. 개인주의의 도래, 그래서 처음 말했던 게 개인주의의 도래였죠. 그로 인해서 전체주의가 해소돼 가고 있는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되게 운명일까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원칙 같은 부분에서 뭔가를 잘못 체크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개인주의든 전체주의든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결국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필요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없지 않아요. 평화, 이건 우리 모두가 같이 추구해야 되는 이데올로기고 나발이고 뭐고 없는 그냥 당연한 대상이죠.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요소고, 평화, 평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평화도 있고 평등도 있고 그리고 안정, 배려,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뭔가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개인주의든 전체주의든 저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속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평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배려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다면 사실 전체주의나 개인주의나 상관없는 거 아닐까?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는 거 아닐까? 페미니즘이든 안티페미니즘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속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지 나의 적이 되진 않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그 올리버쌤 같은 유튜버 분들 보면은 그분은 거의 뭐 미국인이시지만 뭐 한국어 배우면서 거의 한국의 문화까지도 이제 자기 몸에 그 배어버린 그런 느낌이시죠. 그런 분들 보면은 그 미국 문화의 배려와 한국 문화의 배려 같은 거의 차이를 되게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배려의 이게 처음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결국 비언어적인 요소 같은 걸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역같이 여기는지 뭐 날 걔 무시하는지 이런 걸 다 느껴요. 지금 자활 하면서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한국인 아저씨 분이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어를 해야지, 마치 미국의 그런 막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비슷한 말하고 비슷한 걸 여기서 막 말씀하셨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인분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닌데 무슨 의미인지 거의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목소리의 톤, 표정, 그리고 화 났는가 안 났는가 이런 것만 대충 체크를 해도, 인지를 해도 알아채요. 반대로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주의 같은 걸 추구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실수를 할지언정 그게 그러니까 조금 꼬였는데 정확히 실수로 한 행동과 의도적으로 한 행동, 이거에 대한 구분이 된 상태에서 내 마음이 건전하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 안 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건전한이라는 전제를 깔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세상을 바꾸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결국 바꿀 수 있는 건 일단 우선 나 자신뿐이에요. 나 자신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건 내 마음이 건전해지는 거죠. 내 마음이 건전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한 건지 그런 걸 인지해서, 만약에 실수라면 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정도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가 더 이상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거기서 벗어나셔야겠죠. 일단 그분하고 계속 말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저도 좀 잘 못하는 거네요. 저희 어머니랑 맨날 싸우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 그것만 된다면 사실 거기 출발점이죠. 그것만 된다면 사실 나쁜 의도가 아닌 사람들의 행동, 나쁜 의도가 아닌 서로 다른 좌파, 우파, 그리고 뭐 미국, 한국, 일본 같은 국적의 차이, 인종의 차이,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말한 그 내용만 서로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핵심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외에 언어, 국적, 성별,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문화 차이가 나네, 뭐 돈이 많네 적네, 얘 성격이 좋네 나쁘네, 그 성격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로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일 때가 태반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천지일까? 이 세상이? 무관심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의가 그렇게 넘쳐날까? 물론 예외적으로 뭐 이라크, 그러니까 미국인을 보는 이라크 사람 이런 거라면 그건 좀 다를 수 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인이 일본을 본다든지 그런 거라면 이제 좀 격한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용서를 할 수 있으면 그 나라는, 그런 나라나 단체가 있다면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나 단체라는 얘기죠. 예수와 부처만으로.
무슨 세인트 영면 찍는 것도 아니고 예수와 부처만으로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판타지 같은 거는 좋지 않고요. 이게 나름의 정리된 건 있는데 말로 풀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결국은 상대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상대의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상대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비언어적 표현이나 뭐 비언어적 표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행동, 습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해보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만 돼도 오해의 여지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서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부터 바꿔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 있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깔끔하게 어떻게 다듬을 수 없나? 이제 화술 같은 거를 좀 연구해 볼게요. 너무 중언부언이야. 네. 감사합니다.